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70쪽이죠? 맞나요? 핵심 이론? 자, 370쪽 한번 보죠. 자, 370쪽부터는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양가를 1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 구조,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계산 구조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외우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차장금기 과세산. 자, 그래서 차장할 때 차가 뭐예요? 뭐부터 출발하죠?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하죠. 양도소득세는 항상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맨날 그림 그렸던 거. 여기서 뭘 차감하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라.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양도차익. 다 아시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양도소득세 크기는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양도차익.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 거냐서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양도차익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도 양도차익이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양도차익이죠. 여기서 장기 보유한 자산일 때에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죠. 특별공제. 자, 저는 여기서 나온 금액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 양도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계산 과정에서 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처에서 뭐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다.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냐? 자, 여기 특별 공제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다? 기본 공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죠. 그러면 이 양도소득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계산의 범위상 특별 공제까지만 차감하는 금액이고 아직 기본 공제는 차감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전이 장난치기가 좋죠.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계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밑에 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거죠. 그러면 양도가의 필요경비 어디까지만 골라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만 골라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 이렇게 출제됐었고요. 또 출제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과정이 이렇게 3단계 절차를 거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과표나면 우린 그 다음에 게임은 끝난 거야. 뭐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이죠. 근데 어떤 세율이죠? 양도소득세 세율이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산 과정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해서 산출세액 계산까지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문의를 하시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괴로워요. 그분은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하려면 다 뭐 해봐야 되는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좀 답변해달래. 어떻게 답변해줘?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심지어는 얼마짜리냐 가액도 없어. 제가 주택을 이번에 양도했는데요. 네, 얼마나 양도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계산 과정.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계산 과정에서 차장, 금기, 과세, 산 이렇게 외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숙지하시고요. 어쨌거나 이 계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별공제죠. 기본공제는 여기 특별공제와 대응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율 역시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구정 별표 3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건 별표 표시하든 표시하라는 건 그냥 뭐 군소리 없이 표시해요. 근데 기본서나 여기저기 다 표시돼 있어. 문제는 표시 다 돼 있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런 거죠, 뭐. 에이, 그죠? 자, 근데 거기 당구장 있네요, 여러분. 역시 시험에 나오는 문구죠.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자, 동그라미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거를 합산하 이렇게 바꾸는 거야, 구분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분류과세랍니다. 분류과세. 요거 잡으셔야 돼요. 분류과세. 즉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합산 종합과세하는 종합소득가 그다음에 이 종합소득가는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개별과세하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종퇴양 이렇게 외웠어요. 공부할 때. 종퇴양. 예전에는 살림소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고 사업소로 분류됐군요. 종퇴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도소득은 이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는 합산하는가? 합산 안 하는가요? 합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소득세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면 5월 달에 확정신고를 갈 때 세무서 가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이 묶는 애들 간에는 묶는 애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여러분?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공통점을 찾아보신다면 뭘까요? 얘하고 얘들은 달라. 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성격이 확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 느껴져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뭔가 오는 게 없어요? 얘는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얘들은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에 반해서 얘들은 그 소득의 형성 기간이 단기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장기. 퇴직소득, 퇴직금 받는다고 보세요. 퇴직금. 그러면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퇴직한 연도에 일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속 기간이 합산돼서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양도소득도 자본적 자산의 성격상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하고는 구분해서 따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는 저러한 계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당구장,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가 자 여기서 출제는 뭘 장난칠 수 있다? 구분. 이거를 뭘로 바꾼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키워드 잡으셔야 돼. 항상 평소 공부하실 때. 조문은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출제는 조문 갖고 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 조문에서 키워드만 가지고 장난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연습하셔야죠. 자, 그런데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한 방법이 있죠. 자,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지 거래가일까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는데 원칙 뭘로 계산하라?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걸 우리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이라 해주죠.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 했느냐? 기준시가였어요, 기준시가. 그전에는 기준시가였는데 2007년부터는 완전히 실지거래가로 전환합니다. 기준시가는 지방세 뭐와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과 똑같은 거 여러분.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등 이러한 국세에 뜨는 기준시가라고 그러는 거고, 지방세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이거는 둘 다 누가 정해놓은 거죠? 과세권자가 평가한 가액이죠. 그래서 원칙은 실지거래가로 계산하라. 2007년부터.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실지거래가액을 담보하는 제도를 확보해 놓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개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실지거래가액은 법정 등기부 사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지거래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07년부터는 예를 들었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밑줄. 그래서 요 규정은 양도자한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조문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이걸 자꾸 이상하게 써놔갖고 다른 소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요 규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양도자야.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경우냐?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의 분실 등 이런 경우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 옛날 취득할 때 그 쓴 매매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실가로 계산할 때는요, 실지거래가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증빙서류. 실제 발생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빙서류의 대표가 바로 뭐냐?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이 계약서 두 장은 가장 기본인 거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증빙서류. 근데 이것이 없다.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다. 그럴 경우에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자 밑줄 매감환. 그래서 매감함은 앞글자 딴 거예요, 여러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때 환산가액은 취득 환산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고 한다. 매감환.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로서 밑줄.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요게 작년에.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산가를 하는 경우로서 취득한 환산가액과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합계액이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이 금액을 합한 금액과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가액이죠. 그러면 요거는 환산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에다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요거는 실지거래가이고 요거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이 나오고 여기다가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환산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더하게 되죠. 이 더한 금액이 실질거래가액에 의해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와 비교를 해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얘가 적어. 그냥 법에서 정한 환산 취득가에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이
실제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보다 얘가 적어.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 금액이 필요경비가 줄어들죠. 실제 증빙 서류로 입증되는 가액보다도 요 환산가액이 적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가액으로 하면은 실제 필요경비가 어떻게 되니까 적어지죠. 그럼 오히려 양도자한테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렇게 환산한 가액이다 필요경비를 계산 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일부 증빙 서류에서 입증되는 가액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예를 들어서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이 100이 나왔어. 근데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는 없지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입증된 금액이 120이야. 그러면 실제 필요경비를 100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다? 120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다? 12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보다 뭐하면 적은 경우에는 이때는 환산가액으로 하지 말고 일부 증빙 서류로 입증된 이 금액이 더 크니까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잡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요 규정, 요게 2010년도 개정된 규정이에요. 작년에 요게 나왔어요. 요거 계산 문제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이것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이거 한 번도 얘기 못했어요. 설마 이런 거 내겠어? 소득세법 97조, 아마 97조 2항인가 거기 나왔을 텐데. 97조가 맞을 겁니다. 양도차익이니까. 설마 이것까지 내겠어? 라고 했는데 이걸 내더라고요. 작년 계산 문제. 그래서 솔직히 작년에 이거는 제가 작년 강의하면서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일회성으로 봅니다. 일회성. 또 나올 만큼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규정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문제 오늘 나간 프린트 잠깐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나간 프린트. 여러분 프린트 나가는 거 앨범에다 꼽아 놓는 거 아니야? 뭐 보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 근데 이걸 이렇게 앨범에다 꼽아 놓고 있고 거의 보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냥 한 번 보고 끝이야. 이런 거 보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프린트는 여러분 자꾸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자료상이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공부를 하면서 각종 자료는 죄다 쌓아놔요. 아주 어떤 거는 파일에다 막 꼽아 놓는다. 그리고 뭐는 못해? 정리는 못해. 그러니까 여기 책상 보면 지금 이제 꽉 차 있죠? 들어갈 데가 없어 이제. 지금 2개, 3개를 확보해야 돼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종 자료만 확보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마음만 급하다. 마음만 급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겠고 심지어는 외부 학원 자료까지 갖고 와. 누가 이제 또 갖고 와. 야 저쪽 학원 선생 이거 갖고 왔다. 그러면 그래? 그 학생 무슨 대단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와우 막 그래. 있는 거나 가지고 잘해.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자료 모으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거 같고 얘가 꼭 알아야 될까? 그러면 한 곳에다 몰아놔야지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여러분 심리적 압박감만 가지고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해. 그래서 7, 8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단순화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해. 7월 달, 8월 달 단순화 작업합니다. 한 곳으로 모아라, 한 곳으로. 아무거나 좋아. 솔직히 말해서 교재가 나빠서 부실해서 여러분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놈만 잡아. 이놈 저놈 찝쩍대지 말고. 아저씨도 한 놈만 잡으라고.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은 여러분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무조건 다 몰아넣어야 돼.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은 그 단순화된 걸 가지고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넓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딱 지금 잡으셔야 돼요. 7, 8월 달에는. 자, 그러면 맨 밑에, 프린트 맨 밑에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금을 빼는데 1번. 이걸 뭘로 계산하면 실지 거래가로 하면 실지 양도가액에서 뭘 빼라?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여기다 뭘 더하라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뭘로 계산할 때 여러분? 실가. 동그라미 1번은 뭘로 계산할 때도 여러분?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입니다. 기준시가. 그러면 이때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앞에 기준시가는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앞에 기준시가는 뭐?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 다음에 뒤에 5번 기준시가 있죠? 그건 뭐를 말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플러스 뭘 더해라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어디다 액자 하나 쓰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 그러면 일단 요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양도차익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뭘 차감한 거죠, 여러분? 필요 경비를 차감하는 금액이죠. 저 계산구죠. 근데 이거를 뭘로 계산한다면 실지 거래가서 양도차익 계산한다면 요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필요 경비는 뭐가 되는 거야? 실지 취득 가액에다가 근데 요거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취득. 그러면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비. 이걸 뭐 해라? 더해서 어디서 차감하라는 얘기야? 실지 양도가에서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실지 거래가. 요거는 어느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요거는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어디서 차감하라고요? 실지 양도가에서 차감하라. 이게 1번이야, 1번. 요게 1번, 우리 책에 몇 번?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양도가액을 어떻게 하느냐?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얘는 뭘로 계산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계산하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느 당시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두 기준시가의 차익이 기본적인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뭘 빼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것만 고려를 하게 되면 실제 보유하는 가지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가 있더라도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로 계산할 때만 계산하는 거야? 실가로 계산할 때. 근데 기준시가는 그냥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차익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데도 이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와 맞대응시키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서 필요경비를 계산. 여기서 계산은 뭐로 말하냐? 개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까먹네. 뭐가 지금 빠졌죠? 이상하네. 이건가요? 이상하다.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예, 죄송합니다. 개괄적으로. 이거 맞는데? 아닌가, 이거? 이거 맞아요? 맞죠, 이거? 예.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러다니 완전. 계산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계산하게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계산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뭐 해주겠다?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자본적 지출액과 실지 거래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에 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대응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시가가 시험에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적어놓으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네,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래서 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이때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은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일 때는 3%.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야. 이건 일률적으로 법에서 그냥 3%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다만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니까? 등기 대상인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는 무슨 양도면 미등기 양도일 때는 그래도 해줍니다. 미등기 양도라 하더라도. 그래서 단 미등기 양도는 해주기는 해주는데 일반적 공제율의 10분의 1로 줄어든 0.3%만 공제해 줍니다. 0.3%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금액이 얘보다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7% 공제해줍니다. 나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타 자산, 나머지는 다 그냥 1%만 공제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몇 프로? 3%. 다 무슨 양도면 미등 양도일 땐 요 3%의 10분의 1을 줄여도 몇 프로? 0.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 에다 채권. 요 때는 얘는 7%. 그 다음에 나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일 때 나머지 셀이 몰아갖고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웠냐? 암기 기법이 다 있었죠. 어떻게 했냐면 37 짓고 따라지 이렇게 외웠어요. 전문 용어입니다. 37 짓고 따라지. 따라지가 한 끝이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37 짓고 하나 그러면. 우리 그 폐 이렇게 화도 칠 때 이렇게 안 해봤어? 그래요? 은행원들은 기본입니다. 고도리하고 이 직구땡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맨날 숫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숙집방에서 맨날 그거 했어요. 술은 안 마셔도 그걸 치면서 계속 이거. 그래서 아주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숫자 계산하고 상대방 패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37 짓고 따라지. 하여튼 37 그래서 패 3장 가지고 10을 만들죠. 그리고 2장의 숫자를 합해갖고 높은 수가 먹는 거. 왜 그래?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많은 또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그래서 명절 때 가갖고 학원비 보충해야 되니까 죄다 따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공제를 37 짓고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요게 바로 기준시가 양도치 계산 구조예요. 예전에는 이게 엄청났죠. 2006년도까지는 이걸 반드시 했어요. 왜? 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실가가 얼마냐 관계이시 없이 그걸 이대로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2007년부터는 다 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는 얘가 시험에 안 나와. 한 번 나왔어. 딱 그 이후로 한 번.
그런 게 이제 계정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 경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예. 그래서 양도가액을, 예, 실가로 하느냐, 4번 기준시가로 하냐. 근데 만약에 실제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에는 아까 우리, 예,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저기 370조.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아까 양도 찾으셨죠? 예. 그럼 제일 먼저 뭘 적용하라 여러분? 매매 사례가에. 매매 사례가에. 매매 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감정가에.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 무슨 가액을 알아 여러분? 환산가액.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밑 다음에 나오죠. 단 취득가액을 뭐 할 때? 환산가액을 할 때. 자, 그래서 양도자 일단 뭐 여기까지 갑시다. 나중에 또 우리 문제 풀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그 양도자 즉 취득한 환산가액과 요 환산가액 어디 갔어? 여기죠. 환산가액과 취득 당시 환산가액과 그다음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더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기준시가로 하지 말고 뭘로? 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을 뭘로 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다만 그 밑에 관할 세무서정이 있죠. 이거는 관할 세무서정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자, 1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의무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밑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요거 적으세요. 무신고를 말합니다.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자가 신고 자체를 안 했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과세관청은 얘가 얼마에 사고 팔았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신고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 여러분. 신고 자체 안 했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야.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 기재가액을 밑줄 등기부 기재가액. 이걸 뭘로? 실질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 밑에 당구장이 있는데요. 예. 당구장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설마 저도 아직 이거는 설마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게 최근에 50만 원, 300만 원 개선됐기 때문에 여러분 300만 원만 밑줄 좀 치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만. 3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이상일 때. 그래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질거래가 추정할 때 기준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등기부 기재가로 실질거래가 추정하는 금액, 기준금액은 얼마? 300만 원. 요것만 한 번쯤 밑줄 좀 쳐주시고요. 저는 뭐 들어가십시오. 꼭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합시다. 1번 무신고, 양도자가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실질거래가 기재되어 있죠. 기재됐죠? 등기부에? 그러면 그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로 끌고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2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이 신고가액과 사실과 다른 경우 밑줄 1번은 무신고예요. 그럼 2번은 뭐냐?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신고가액과 사실과 다르대. 그럼 1번은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2번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과 다르대요. 밑줄 신고가액과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가액과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가액과 다른 경우. 예. 그러면 이건 적으세요, 여러분. 허위 신고. 즉, 업 또는 다운 계약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질 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경정이라고 했어요, 경정. 1번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결정. 예, 여러분, 여기 다 세법의 용어가 다 다릅니다. 결정은 세액을 최초로 확정하는 걸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원칙 누가 계산하는 거죠? 양도자 계산하는 거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라는 얘기야. 과세권자가. 2번은 뭐냐? 허위 신고죠. 즉 양도자가 신고했어 안 했어? 했어. 거래가액을 신고했어.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했어. 근데 그게 사실과 어떻게 다르대. 무슨 신고 여러분? 허위 신고. 그러면 그 양도자가 신고한 가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고치라 그래요. 고치라. 그래서 그럼 뭐라 했어요 여러분? 경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타가 아니야. 어떤 분은 결정을 또 경정을 해. 경정을 또 결정을 고치는 분이 있어. 오타 아니야. 결정과 경정은 다 다른 의미예요. 자, 3번.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밑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요게 최근에 개수함 3번 정도 나왔네요. 2번 나왔구나. 2번.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추계. 아, 추계 체육대 가을에 하는 거? 아, 그게 아니야. 여기서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하다 그입니다.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추계라 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추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양도자가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다 세무서장. 이때에 그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4가지가 있네요. 자, 순서 외우셔야 되네요. 매감, 환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뭡니까? 기준시가에 의한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뭐 기준시가. 요게 기본소에 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요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참조. 예? 예, 362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여기 핵심 정리는 그게 빠져 있어. 그래서 362쪽, 기본서 몇 페이지? 362쪽 적으시고요. 예, 그래서 362쪽에 나와 있는 매감 환기. 예. 자, 일단 이렇게 전체 흐름 잡고요. 일단 갑시다. 실질거래 양도책 계산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뭘로 계산하자?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여기서 실질거래 양도차익 개정됐죠?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이쪽 양가로 3번으로 피드백하지 않겠느냐? 최근에는 이쪽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시험에 나왔다면 올해는 다시 이제 순환식으로 해갖고 예, 양가로 3번 실질거래가액 이걸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을 뭘로 하라 여러분? 실질양도가액을 하라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취득했던 필요경비를 뭘로 하라? 실제필요경비로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실질거래가액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이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질양도가액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그 자산을 모함으로써 양도하면서 들어온 금액이죠. 무슨 금액? 총수익 금액. 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여기다가 실제 필요경비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실질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문제가 나면 출제는 반드시 여기서 물어볼 겁니다.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실가액 양도차익이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 경비는 아까 우리 저기서 봤던 것처럼 실질 취득 가액가, 실질 취득 가액가, 그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액가, 뭐를 양도비를 더한 거죠. 자본적 지출액가, 양도비를 더한 금액이다. 그래서 요거를 총수익금에서 차감한 것이 바로 실질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험에 나오면 실제 필요 경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여러분한테 얘가 실질 취득가액이냐, 얘가 자본적 지출액이냐, 양도비냐, 여기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볼 겁니다. 여기 해당이 되면 실제 필요 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필요금리를 차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양도세에서 이 금액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납세 문제에서는 얘가 커야 양도책이 줄어들죠. 그러면 거꾸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가 작아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이게 커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얘가 커지면 뭐가 과세가격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 다음에 실제 필요경비는 반드시 여러분 제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증빙서류의 대표가 바로 뭐다?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그래서 세무서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요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가지고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필요 경비를 두 군데서 떨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결국은 만약에 실가에 한 양도책이 나왔다면 출제리 장난칠 수 있는 건 여기서 장난치는 거죠. 근데 실무 나가면은 이거는 거의 발생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로 사업자 등일 때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럴 경우는 뭐 이렇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몇 번 했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연 단위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9월 말까지 임대하고 있던 상가 건물을 뭐 했다? 양도했다 보겠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던 거?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올해 팔아버렸다고. 그러면 양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서 뭐가 발생하느냐?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사업소득이 된 거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난 또 이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양도했으니까 또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올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두 개 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어떤 상황이지? 그러면 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다 그 얘기야. 잡았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다. 근데 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은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을 수 없다 그 얘기죠. 또 잡으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럼 거꾸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으려면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금을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항상 이중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비용을 가지고 여기서도 떨고 여기서 떨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370쪽 보시죠. 실제 취득가액 볼까요? 실제 취득가액은 1번 다음에 의한 취득원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한 취득원가 그 밑에 여러분 점박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타인으로서 매입한 자산 거기다 여러분 기억 씁시다. 동그라미 기억. 다음에는 이걸 기억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맨 위에 점박이 둘, 셋 있죠? 니은 디귿. 그래서 이걸 조금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네. 그래서 이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가장 일반적인 취득 형태가 뭐고 여러분? 매입이죠. 돈 주고 산 거. 그 다음에 원시 취득한 뭐예요, 여러분? 신축한 거. 그 다음에 무슨 취득한 거? 무상 취득한 거. 이렇게 크게 3가지죠.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때는 무슨 가에? 매입원가. 이게 바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로 나오겠죠. 매입가액이라고 했죠. 원가라기보다는 매입가액. 여기는 건설원가. 여기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꼭 잘 보셔야 돼요. 무상취득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죠. 그러면 이때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죠. 무상이니까. 그건 이때는
취득 당시의 시가죠. 취득 당시의 시가. 그래서 여러분 디귿에 해당하죠. 디귿. 취득 당시 시가.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이 취득 당시 시가는 뭐를 말하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를 말하는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뭐를 말하냐? 과세가액. 상속세, 증여세, 과세한 가액. 상속세, 증여세, 과세한 가액을 바로 실질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항상 무슨 과세 원칙이다 여러분? 시가과세 원칙입니다. 시가과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을 해놓고 요거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쨌거나 돈 주고 샀거나 내가 자가건설했거나 내가 무상취득했거나 기본적으로 뭐는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 들어가는 거죠.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 다 더하라 그 얘기죠. 그 자산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 잡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1번은 그러면 이거는 세 개가 동시에 나는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가?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가? 취득의 유기. 내가 매입한 거다 그러면 매입 원가 끌고 오고 내가 자가건설한 건물이다 신축한 거다 그러면 못 끌고 오는 거고 건설원가. 내가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럼 너 그때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을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평가돼서 과세된 가액 즉 원칙 무슨 과세? 시가과세. 이 시가를 끌고 오라는 얘기죠. 여기다 기타 취득세 취득세 그 다음에 기타 취득하는 가지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 다 더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1번 단서 봅시다. 여기 단서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1번 단서 다만 밑줄 현재 가치 할인차가 밑줄 하나. 자,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재화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자 시뻘겋게 칩니다. 포함. 하되 밑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동그라미 제외. 자, 이런 거 출전 장난치기 좋죠. 포함 제외 순서를 확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말하죠. 여러분 학계에서 시간 가치 배우셨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여 평가한 가격을 뭐라는 거고 여러분? 현재 가치. 내가 현재 가치 현가 배우셨죠? 네, 현가. 그때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여러분 이자 비용입니다.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누구나 다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회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회계. 근데 우리 일반인은 회계 장부를 기록하니까 안 하니까 일반인은 거의 기재할 여지가 없어요. 실무 나가면. 근데 이건 사업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재에 따라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는 자계사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는데 자가공급, 폐 없이 잔존재야. 그래서 여기 밑줄 폐 없이 잔존재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낸 게 있다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제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뭐냐라는 개념만. 자, 내가 물건을 매입해갖고 여기다가 내가 이윤을 얹혀갖고 이거를 이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매출하는 거죠. 이게 매매업이죠. 내가 물건을 100원에 쪼아서 여기다가 내 10원의 이익을 얹혀갖고 얼마에 파는 거 여러분? 110원에 팔아먹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내가 100원어치 물건을 매입하면 요때 뭐가 부과되냐? 부가가치세 요 금액에 10%가 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 주고 사냐? 110을 주고 사요. 요걸 바로 뭐라냐면 매입세. 요걸 20을 합시다. 괜히 그러면 요거 헷갈리니까. 그래서 120. 그래서 내가 물건을 얼마 파는가 여러분? 120에 파는 거야. 그러면 요 120의 10%는 얼마? 12. 그러니까 얼마에? 12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됩니다. 이걸 부가가치세법상 뭐라냐면 매출세액이라고 그래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얼마 주고 10을 부가가치세를 냈어. 그래서 총 얼마 주고 샀어? 110을 주고 산 거야. 그 중에서 100은 물건 가격이고 그 다음에 10은 매입세액으로 한다고요. 부가가치세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100원에 띄운 물건 내가 얼마 팔았다고? 120원 팔았다고. 그럼 요건 내가 파는 거죠. 요건 내가 매입하는 거고 요거는 매출하는 거고. 그럼 요 금액이 몇 프로? 10%. 얼마? 12를 내한테 물건 사람한테 받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해줘. 요즘 잘 못 가는데 예전 시간 나면 테크노 일요일 날에 저기 강변역에 테크노마트 좀 잘 갑니다. 아, 거기 가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 왜냐면 새로운 제품들 막 나오잖아. 어? 안 가봐요? 거기 가면 막 새로운 제품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가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럼 또 젊은 총각들이 또 아가씨들이 뭐 설명도 이쁘게 잘해줘. 아, 요거는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나는 안 가. 형님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보자는 아버님 그러면 안 가. 근데 형님 그러면 거기서 막 듣고 한참 듣고 설명도 잘해줘요. 좀 요즘은 너무 복잡해 웹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세대니까 그 세대가 뭐 잘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면 아주 조근조근 설명도 잘해줘. 요즘 애들은 자 그래서 내가 120원에 팔면서 그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물건 살려고 그러면 자 그럼 이거 얼마요? 그러면 걔들 당장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 차이가 있냐? 그럼 있다 그러죠. 현금으로 하면은 제가 10% 빼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카드로 하면 10% 못 빼준대. 그게 바로 이거죠. 부가가치세 때문에 거죠. 그러니까 네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내가 너한테 부가가치 10% 안 받는 대신 자기 과표에 안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는 6개월 단위라서 일반 사업자는 얼마 내면 되는가? 2만 내면 되는 거야, 세무서에다가. 매출세액에서 뭘 빼라고요? 매입세. 근데 내가 아직 올해 안 팔았어. 그러면 나는 매입세액만 발생했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환급을 받습니다.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팔 거를 간견했고 뭐 해줬어? 환급해준데 얘가 뭐 해버린가? 폐업을 해버린가? 폐업을 해버렸어. 그러면 과세관청은 얘가 이걸 정산해 물건을 받아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매출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얘가 팔지를 않으니까 매출세액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부가치세만 환급만 받아먹게 돼버리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얘 이렇게 이 폐업을 함으로 해서 잔존 재화가 남아있는가? 그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재고떨이. 이해하시겠어요? 물건 내가 폐업했다 해서 남아있는 물건 안 파는 게 아니죠. 그걸 누군가 팔잖아. 그래서 뭐 눈물의 재고떨이 2월 전에 해갖고 막 보대 보면 막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팔기는 파는데 정상적으로 팔지를 않고 얘는 부가치세만 환급 받아버려. 그럼 이걸 그냥 바로 폐업 시 잔존재에서 네가 팔았든지 안 팔았든지 판 걸로 보아서 때리겠다. 그게 바로 폐업 시 잔존재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임명한. 네. 그래서 이거를 부가치세로 과세하게 돼요. 실제 폐업에서 물건을 팔았든지 안 팔았든지 관계없이 그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든 네가 이거 팔았을 거 아니냐. 가정해놓고 때린 걸 바로 모른다 여러분. 폐업 시 잔존재에 대한 부가치세랍니다. 그게 있다면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잡아라. 일반인한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누구한테 줘가는가 여러분? 사업자.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일단 부당예산 부인에 의한 시가총액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죠. 네, 그래서 제외한다. 요거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 들어가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간데. 자, 2번, 3번, 4번 봅시다. 자, 2번도 중요하죠.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의 해당 이자 상당에 뭐 할부이자, 연부이자 적으세요, 여러분. 할부 또는 연부이자. 내가 할부 구입하면 여러분 할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자가 붙죠. 그건 내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나 관계없이 무조건 다 붙는 거 할부 구입하면. 그럼 그 취득가액 잡으라는 얘기죠. 다만 단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바꿔 출전이 지급기일 뭐예요, 여러분? 지연이죠.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여러분? 연체료. 연체료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은 딱 보시면 돼요.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 소송이죠? 그로 인해서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직접 소유된 소송비나 화해 비용. 당연히 필요금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다만 그 지출한 연도, 이 각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거죠. 각년도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의 밑줄 산입된 것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각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은 거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지 마라. 무슨 공제 방지? 이중 공제 방지. 여기 꼭 체킹 밑줄. 요즘은 이런 데서 시비 걸어요. 4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로서 그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즉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이라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공제. 자, 옆에다 적으세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의 동일. 옆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의, 즉 여기는 지금 뭐만 나와 있지만 감가상각비만 나와 있지만 감가상각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죠? 감가상각 잘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상, 이것도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현재 가치 요거 시간이 화폐 가치. 그래서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뭐라 그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1번의 단서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포함하라 그랬죠. 찾으셨어요? 1번에? 다만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취득가액 잡으라고 했어. 그런데 이때 이렇게 감가상각비나 취득가액에 있는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액을 뭐 계산할 때? 사업소득 계산할 때,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대. 그러면 이미 우리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 필요경비를 잡았는데 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겠대? 잡겠대. 그럼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 공제가 되니까 지금 1번 단서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이만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내라. 취득가액에서 빼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4번은 결론 양도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뭐 감가상각비나 또는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이 두 가지를 각 과세기간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를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예정이라면 이때는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야. 공제 포함이 아니야. 빼내란 얘기야. 왜? 이미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우리 아까 1번 단서에 취득가액에 포함시켜놨는데 필요경비를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죠? 1번 단서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라고 했잖아. 그래서 필요경비를 잡았는데 그 잡은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를 잡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하라? 빼내라. 필요경비. 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일단 뭐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